꽃피는 국어 자신감 키워줄 최송화입니다. 자, 벌써 이제 5강이지요. 그쵸? 커리큘럼 한번 보실게요. 커리큘럼 보시면 오늘 문학 현대시 개념어를 다시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커리큘럼을 자꾸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끌려오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실지를 좀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 일단 요거예요. 개념어를 다시 공부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우리가 개념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걸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 수업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문학이요. 문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까지를 범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고등으로 나눠보려면 현대시다 또는 고전시가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운문이다, 운율이 있는 문학, 운문이다, 그 다음에 산문이다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시의 개념어를 공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서리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기다가 서리법을 넣어도 좋고요. 도치법, 그 다음에 대구법, 그 다음에 역설법, 반어법 이런 표현 방법들을 넣어서 공부를 똑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리법의 개념을 한번 보고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어떻게 이 부분을 공부할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1분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짐짓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독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표현법이래요. 이거 어떻게 공부하실래요? 자, 첫 번째, 친구들 잘 보세요. 선생님 서리법 강의 한번 해볼게요. 자, 서리법이라는 거는요, 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얘도 알고 쟤도 아는 사실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약간 의문 형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독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아 그래? 아 아니? 이렇게 내릴 수 있게 표현을 하는 거래요. 너무 이해 잘 갈걸? 이걸 그대로만 읽어줘도 여러분은 선생님 진짜 설명 잘한다, 실감나게 읽어준 것 뿐인데 이거를 읽어서 다시 한번 딱 강조해줘. 와, 이 수업 완벽하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이거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냥 요렇게만 외우셔도 서리법 공부할 수 있고요. 심지어 어떤 시를 딱 보고 나서 이게 서리법이냐 아니냐 판단 내리지 않아도 우리가 배운 작품이 서리법일 리는 도망갈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그냥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등 친구들 내가 물어보니까 그 친구 공부 잘해요. 근데 못 찾겠대요. 내가 서리법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었으며 내가 서리법의 뜻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몰랐으며 앞으로 난 어떡하지? 그렇게 돼버리는 게 100명의 학생 중에 99명인데요. 한 명은 노력으로 커버가 돼요.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선생님 걱정돼가지고요. 자, 이거를 한번 봐보세요. 서리법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라고 얘기했습니다. 꽃이 어디 있냐, 어디 있겠냐, 그 다음에 사랑이 어디 있겠냐 라고 의문 형식으로 제시했죠. 그러니까 서리법이에요. 하고 선생님은 가버리는 거예요, 집에. 그렇게 중간고사 보면 100점 받으니까 선생님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고등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을 알려드릴까요? 자, 이 작품이 서리법이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여러분 교환 보면서 고민해 오셨어야 돼요. 이거 서리법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외우실 거죠?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무엇 하리오 이러잖아. 이거 서리법이잖아. 이렇게 3초만 설명, 0.1초만 설명해도 여러분 외우실 거죠? 그러면 알 것 같죠? 얘들아, 이거 봐봐. 무엇 하냐잖아. 무엇 하지 않을 거야. 무엇 하겠지 않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거 소용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 하리오 하고 얘기하잖아. 이미 선생님의 어감에서 이걸 서리법으로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서리법 맞아요? 이거 서리법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고등 때 또 작품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가 암기다라는 전설처럼 들리는 루머가 생기는 겁니다. 암기라니요.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고를 수 있겠죠? 역시 봤지? 선생님이 뭐뭐 하랴 라고 하면은 서리법이라고 했잖아. 얄미우랴, 그 다음 있으랴, 예전 작품 사설 시조임에도 불구하고 난 이걸 찾을 수 있네. 그러나 여기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도와줄까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고등이 될 건데. 선생님이 고등을 따라가지 않는 한 여러분은 나를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럼 선생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꽃쌤은 좋은 사람이었지. 나는 고등 때 다시 국어를 공부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어렵지? 국어를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역시 중학교 후배들한테 중학국어, 고등국어 완전 달라. 이렇게만 얘기하겠죠. 지금부터 좀 잘 사셔야 돼요. 알겠죠?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일단 여러분은 서리법을 맞춰야 되잖아요. 수능을 보든 모의고사를 보든 그러려면 모든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 끈기가 필요한데요. 그 끈기는 앞에 문법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문법의 해설을 읽지 않았던 그 안 좋았던 습관이 바로 여기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걸 읽어낼 수 없고 이런 거에서 덜컥 겁을 먹기 때문에 자꾸 외우는 게 편하고 편한 약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급히 소화제 찾듯이 빨리 이해시켜줘라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걸 아무도 모르나 봐요. 이걸 선생님이 아는 이유는 선생님이 매일매일 인강을 만드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한테 질문해요. 선배들한테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4학년한테 한번 수업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이에게 또 물어보고 그 시기에 이런 이 친구들 만나서 아까도 물어보고 어제도 물어봤고 내일도 물어볼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여러분의 고민이 지금 해결이 되려면요. 외우시면 안 돼요. 못 읽잖아요, 이거. 뭐 읽었다 쳐. 읽어줬어, 선생님이. 못 찾잖아요. 미치겠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냐? 보세요. 이겁니다. 여러분은 의문 형식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의문 형식이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물음표? 뭐뭐 하랴? 이제 하나 배웠으니까 뭔가 느낌적으로 뭐뭐 하랴? 뭐뭐 하는가? 이것도 괜찮아. 물론 그렇게 해서 서리법, 고전 시각까지 아까 잡을 수 있었죠. 근데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걸 의문 형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이 시인도 이렇게 창작을 했고 화자도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고요. 이것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은 못 읽는다 쳐요. 지금 고전시조도 선생님이 특강으로 하나 빼가지고 제대로 한번 찐으로 수업을 드릴 텐데 일단은 한번 그냥 러프하게만 가볼게요. 선인교 날인물이 자하동에 흘러들려. 그래, 물론 좋아. 뭐 어디서 물이 흘러들어났어. 반천년, 500년 왕의 업적, 왕업이 물소리밖에 남은 게 없어. 야, 고국 흥망, 어떤 나라의 흥과 망이 물어서 무엇 하겠니? 뭘 물어보니? 이걸 읽을 수 없는 친구들이 지금 있을 거고요. 자, 어떻게 선생님처럼 흉내내서 읽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하리오? 느낌상 나는 이거 서리법이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맞아. 이건 지금 자신이 누군가한테 물어봐도 역사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이 맞아. 무지 한탄스럽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허무해. 이런 것들이지. 그런 거를 독자에게 같이 공감해 달라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서리법을 쓰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굉장히 이해를 하고 그것에 100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개념어를 장착하는 퀄이 다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전체 내용을 보는 방법을 아셔야 이 개념어들을 붙여서 적용하는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오류라고 하긴 좀 그래요. 미안해요. 50%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생에. 근데 그 나머지 50%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고전시가 작품을 읽어낼 수 없을 때에는 더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이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셔 고등 때. 이거 서리법이지 했는데 난 죽어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선생님의 어감으로 이해를 합니다. 뭐 말이요? 이랬잖아. 이건 서리법이잖아. 이렇게 이해가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친구들이.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지 전체 상황을 볼 줄 아는 거. 그래서 시적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분위기를, 정서를 알아내는 그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스킬은 여러분이 암기로는 어떻게든 범접할 수가 없겠죠. 물론 외워서 100점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바람은 이왕이면 문학적 사고를 갖추면서 그게 문법에서, 그 다음에 문학에서, 그 다음에 독해에서 이렇게 다 쓰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뇌를 최대한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문 형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요소이고 내용적인 요소도 하나의 요소이고, 자,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의 현장 수강생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개념을 보는데 지금 2개월을 꼬박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1 때 끝내려고요. 자, 여러분은 그럼 지금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화류든 은유든 의인이든 지규든 너무 뻔한 것이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선생님 전 조금 이렇게 약간 애매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음 수업 들어오시면 될 거예요. 다음 수업에서는 개념어를 작품 감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는 한 번씩 선생님이 돌을 던져요. 논설문, 주장하는 글처럼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해결책을 드리는 거죠. 이런 커리큘럼은 지난 생엔 없었을 거예요. 이번 생도 이거 하나일 거고요. 앞으로도 선생님은 더 이런 종류의 커리큘럼을 특강으로 제작할 거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게 고등밖에 없어요. 고등 때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인강을 통해서도. 근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대해보시고 뭔가 본인의 철학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선생님들이세요. 고등에서는 실제로 필드에 계신 분들이. 근데 그렇게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좀 배우려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선생님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환영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뿌듯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러면 오늘은 숙제가 다 하나씩 끼워 맞춰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우리 학교 교과서에도 충분해요. 시들이. 하나씩만 그렇게 제대로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시키고 싶으면 고등학교 가기 직전에 선생님이 특강을 하나 넣어드릴게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잔잔한 물가에 돌 던진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